15번 문제는 바로 같이 할게요. 자, 펜 잡으시고 먼저 문제부터 확인합시다. 항상 문제 만나면 뭐부터 보라고요?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연단인지 월단인지. 원리금 균등, 앞서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봐요. 원금 균등일 때는 원금은 항상 일정, 이자는 초기는 많고 시간이 가면 이자는 점점 작아진다. 이게 무슨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항상 똑같다. 마지막에 요 그림 위에 네 글자가 떠있었는데 그게 뭐던가요? 저당상수. 원리금 균등이 놓으면 무조건 저당상수가 따라와야 돼요. 자, 이거부터 쓰세요. 무조건.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라는 말이 놓으면 무조건 첫 번째 작업이 저당상수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번 문제 스타일을 만났다 그러면 첫 번째 얼마 빌렸습니까? 4억. 저당상수 얼마죠? 0.087. 이 작업부터 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3,480. 따라 적다 보니까 직접 계산기 안 눌렀죠. 계산기 빨리 눌러요. 막둥이 계산기 눌러 빨리. 예, 계산기 가지고 갑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갑니다. 예. 핸드폰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계산기 쓰면 돼요. 단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갔을 때는 거기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제로로. 왜 세팅해라고 하는지 알죠? 공식을 입력해 놓았을까봐. 그들이 우리를 과하게 평가해요. 그 입력 못하는데 우리 입력 안 하는데 그거는 그 정도 알려면 공학도들이 하는 거니까. 자, 가봅시다. 요 금액 나왔습니까? 3,480만원. 얘 이름이 뭔가요? 아니요, 얘 이름. 원리금 상환액.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원리금 균등은 3,480만원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만약 3,480만원 구하라고 놓으면 한 5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자가 얼마입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런데 원금 못 구합니다. 이 원금은 구할 수가 없다고요. 이자는 구할 수 있어요. 이자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잔금 곱하기 이자요. 그래서 이자가 나와야 나머지가 원금이 돼요. 그럼 가령 이렇게 이자를 구했어요. 구했던 이자가 480만원 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잔액 1회차니까 자, 일단 시험 문제가 15번 보세요. 첫 번째 뭘 구하라고 했죠? 2회차 원금이죠. 2회차를 구하려면 1회차 정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1회차 원금을 구해야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보세요. 지금 이거는 무슨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일 때는 항상 뭐라고요? 이자가 구하고 이자를 구하면 나머지가 원금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2회차 원금? 원금? 근데 2회차 원금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2회차 이자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자를 구할 뭘 알아야 됩니까? 그래요. 잔액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회차 때 상환액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2회차 잔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1회차부터 계산하셔야 됩니다. 1회차 이자 얼마 빌렸습니까? 4억. 이자율이 몇 %입니까? 6%죠? 이렇게 한 거예요. 4억 곱하기 6%. 그러면 3,480만원 중에 2,400만원이 이자라고요.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원금 나머지 1,080만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은 이자가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원금이 나와요.
아니요, 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문제예요. 시간이 걸려서. 29회 이 문제 기출 이전에는 원리금 균등 항상 1회차만 물었어. 1회차. 처음으로 2회차, 3회차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해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뭔 수로 이 문제를 풉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해야 돼요. 나오면 해야 돼요. 자, 요거 했죠? 자, 갑니다. 2회차 원금이죠? 2회차 원금은 바로 못 구한다 그랬죠? 2회차 원금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2회차 이자. 그럼 이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잔액을 구해야 돼요. 얼마 빌렸습니까? 4억. 지금 몇 회차라고요? 그럼 한 번 상환했죠? 얼마 갚았습니까? 아까 1080만 원. 요것 때문에 1회차 이자 구하고 원금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안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요거 매기는 거 빼주면 되겠네요. 빼면 2회차 원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3회차 이자. 자, 얼마 빌렸습니까? 4억. 지금 몇 회차라고요? 몇 번 갚았죠? 2번. 1회차는 얼마 갚았습니까? 1080. 2회차는 얼마 갚았습니까? 1144만 8천 원. 이걸 둘 다 빼야죠. 1회차 상환한 금액, 2회차 상환한 금액 빼고 이자율 곱하면 이자 나옵니다. 벌써부터 마음속에 에이 안 할래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해서 정답이 2번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풀 겁니까 안 풀 겁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 아무리 알아도 이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2분은 가지고도 타이트할 텐데요. 그죠? 자, 그러면 1분 내에 풀 수 있는, 분명히 말했으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습니다. 그럼 1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펜 잡아요. 자, 지금까지 정리했으면 저 그 밑에 겁니다. 다시 문제 확인하시고요. 상환 방식이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일 때는 무조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을 보는 순간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저당 대부액 얼마 빌렸습니까? 4억. 저당 상수. 이거부터 일단 계산하셔야 돼요. 자, 계산합시다. 자, 지금부터 한번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봐요. 요 금액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가 있죠. 그럼 다르게 해석해 봅시다. 요 저당 상수는 원금을 구하는 이자율입니까? 이자를 구하는 이자율입니까? 둘 다네요. 빌린 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했더니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당 상수라는 말은 원금도 구할 수 있고 이자도 구할 수 있는 이자율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자율이 몇 %입니까? 6%입니까? 그럼 여기서 요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 0.06을 빼면 이해 없어지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원금만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일단 이 개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당 상수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그리고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버리면 요 이자는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원금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회차 원금을 구할 거예요. 무조건 작업이 이래요. 원리금 균등일 때는 무조건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앞에 방식으로 문제 안 풀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방식으로 풀 거예요.
일단 무엇을 물어보든 1회차 원금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1회차 원금이. 자, 그럼 1회차 원금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억 곱하기 저당상수 마이너스 이자율 0.087 마이너스 0.06 구조 맞나요? 그러면 4억 빌렸고 저당상수는 0.087이고 이자율은 6% 빼주면 요게 나와요. 눌러봐요. 계산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눌러봐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앞서 풀었던 문제에서 1회차 원금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앞서 풀었던 방식으로 동일하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근데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 가능하시겠죠?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든 상관없이 이 작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자, 2회차 다 떠버리네. 2회차 원금 구하래요. 자, 1회차 원금은 구하라는 말도 없었는데 왜 구했냐면 자, 1회차 원금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1 플러스 R로 갈 거예요. 요 R이 뭐죠? 요 이자율. 자,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기 눌러서 결론 지으세요. 어쨌든 1회차 원금은 방금 우리 계산했지 않습니까? 1080만 원. (1 플러스 0.06이니까) 그냥 1.06 곱하면 되죠. 그냥 1.06 이렇게 나옵니까? 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앞선 계산 문제 방식을 보세요. 앞선 문제도 우리가 요게 바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앞서도 요거부터 먼저 구했어요. 기억나십니까? 1회차. 근데 원금을 바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부터 먼저 구하고 전체 금액에서 이자 빼서 원금 구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은 단축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이번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3회차 이자. 자, 이자 이제 어떻게 구할 건지 이제 생각해 봐요. 이자는 항상 이 방식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에서 원금 빼면 그게 이자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나왔습니까? 요 금액이죠. 그대로. 자, 요건데 요거만 잘 생각해 봐요. 몇 회차입니까 지금? 3회차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요 그대로 가져와요. 1 플러스 R에 이제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단 여기 조심해야 될 게 3회차니까 3성 2회차니까 제곱하면 틀려버린다고요. 요게 그냥 1 플러스 R로 갔으니까 이때부터는 제곱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3성 가고 그 다음에 4성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1.06 두 번 곱하세요. 제곱이니까 1.06 곱하기 1.06 1.06 두 번 곱해요. 그리고 이 금액 곱하세요. 그렇게 하면 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원금 이렇게 나옵니까? 에이, 다시. 자, 요 원금 봐요. 여기 3회차죠. 여기 3회차 원금이라고 생각해요. 3회차 원금이면 1회차 원금은 항상 들어가고 곱하기 여기 제곱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기 준비하세요. 1.06 곱하기 1.06 하세요. 했습니까? 곱하기 1회차 원금 1080만 원 누르세요.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34800 얘는 원리금이니까 그 중에서 원금 빼면 나머지가 이자가 됩니다. 그럼 답은 2번입니다. 나는 이것도 싫어 그러지 말고요. 이거는 합시다. 앞서 풀었던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한번 구경은 해놓고요. 단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앞서 풀었던 방식하고 비교하면 보세요. 이 문제는 2회차를 물어봤지 1회차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1회차까지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 금액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잘 봐요. 요 금액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 1080만 원이 왜 필요한지를 봐요. 여기 1080만 원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4억에서 1080만 원을 뺀 것이 잔액이죠. 그러니까 잔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상환된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 봐요. 원금 균등이에요. 자, 9회차입니다. 잘 보세요. 9회차입니다. 그럼 몇 번 상환했습니까? 8번입니다. 그러면 잔액을 알아요. 잔액을 알아야 되는데 원금 균등은 왜 편하냐? 이 회차가 몇 회차가 되든 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액이 동일하니까 9회차면 8 곱해버리면 되고 이게 15회차라고 한다면 14 곱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원리금 균등은 그게 안 된다고요. 원리금 균등은 자료 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매번 원금 이자가 다르다는 거 이미 우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원금 균등 그림 생각해요. 원금 균등. 상환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어때요? 일정이죠. 그러니까 원금이 일정이라고요. 원금이 일정. 원금이 일정이니까 회차가 몇 회차가 되든 잔액을 구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자 합친 금액은 똑같았죠. 근데 시간이 가면 원금이자 계속 금액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매번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문제는 1회차를 물어본 적도 없는데도 1회차부터 계산해야 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문제를 풀려면 1회차 이자를 알아야 됩니까? 원금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자입니까? 원금입니까? 원금이에요. 근데 이자는 왜 계산했습니까? 이자가 안 나오면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일단 이 금액이 먼저 결정돼요. 이 금액이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안에는 이자와 원금이 있는데 이자는 구할 수 있다고요. 이자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원금은 못 구해요. 별도로. 그래서 이자 지급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원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 잘 봐요. 구조를. 그래서 얘를 구했던 거예요. 자, 몇 회차를 물었죠? 2회차를 물었죠? 근데 1회차 원금이 왜 필요하다고요? 2회차 잔금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 잘 봐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문제는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1회차 원금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1회차 원금이 나와야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구하는 과정을 빼버렸다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당 상수의 이자율을 빼버리면 그게 원금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회차를 물었으니까 1회차 원금에서 출발하자고요. 그냥. 그래서 거기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져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해요. 그런데 단 지금 처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접하는 내용 아닙니까? 은행 가면 걔들이 다 있죠. 그럼 은행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컴퓨터에 숫자만 대입하면 컴퓨터가 탁 도출해 주는데 그분들한테 가져가서 풀어봐라 해봐요. 풀 줄 아는지. 아니 근데 성진 시험할 때는 다 해요. 그분들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구조를 같이 앞에 거와 구조를 연결해서 1회차 원금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0.06이니까 1.06 곱하면 얘가 나와요. 무조건 얘까지는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2회차입니까? 2회차. 그럼 3회차 이자. 이자는 이렇게 해요. 단 이 원금은 언제 원금입니까? 3회차 이자를 구해야 되니까 이건 3회차 원금이겠죠. 3회차 원금이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제곱만 하면 돼요. 이게 5회차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4승만 해주면 돼요.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이 문제가 가장 고난이도인데 더 이상 뭐 4승 5승 갈 필요는 없을 테니까 저기까지만. 이 금액 어디서 왔죠? 34800은 여기서.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부르세요. 시작. 1080 곱하기 1.06 곱하기 1.06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표정으로 마감합시다. 마지막에 부동산 투자예사법까지 욕심내서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투자예사법은 다음 달에 합시다. 뒤에 있는 세 문제는 다음에 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원금 균등이 편하다는 것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금 균등을 출제했다, 점수 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원금 균등은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것도 하자고요. 아니, 처음 했는데, 처음. 한 3번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요것만 반복하면 돼요. 근데 얘가 29회 이전까지는 항상 뭐가 나왔냐면요. 이런 거 안 물었고요. 그냥 1회차입니다, 1회차.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이거를 안 물어본다는 것은 동의하겠죠. 1회차든 10회차든 이 금액은 어차피 동일한 거 아닙니까?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항상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절대 안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느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 안에 있는 원금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방을 막 챙깁니까 벌써? 자, 가방 챙기는 분들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1회차라고 합시다. 1회차 이자 구하라고 나왔다고 합시다. 1회차 이자 시작하세요. 1회차 이자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지. 4 곱하기 2%? 맞아. 맞다고. 뭘 계산기 누를 게 뭐 있습니까? 바로인데. 1회차 이자 얼마 빌렸습니까? 4, 이자 몇 프로입니까? 곱하면 되는데 뭐요? 46, 2,400만 원이요. 근데 만약 원금을 구하라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원금을 구하라고 했다면 일단 이거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자 구하고 나머지가 원금 되겠죠. 근데 이자 구하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고요. 29회 이전까지는 항상. 별거 아니었다고요. 갑자기 회차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불편해진 거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이라서.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성진시험 보거든요. 금융연수원에 모여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예전에 금융연수원에서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앞에 방식으로 막 설명했더니 무슨 말이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다들 그냥 자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바꿨어요. 아니 끝난 거 아니면 하나 더 있다고 다른 거 하면 더 들어봐라. 그쪽에는 일단 우리하고 다른 게 그쪽에는 강의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자기끼리는 같은 아군이죠.
서로 간의 소통도 워낙 잘 되고 하니까 단체로 보이콧을 해요. 아니 다른 보이콧 그냥 자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앉았어요. 그 의자도 다 푸신푸신합니다. 좋은 의자입니다. 앉아서 눈 감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잠깐만 눈 뜨고 이 방식을 설명했더니 오케이. 그때부터는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차가 요렇게 안 하고 그냥 1회차 하면 그냥 이 방식 갈 필요 없어요.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인데 근데 갑자기 회차가 거듭돼 버리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문과정 마무리합시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개론 교재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만 첫 주만 다음 주만 아마 프린터가 제공될 겁니다. 이런 프린터가 아니면 교재 앞부분에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업 듣고 뭐 메모한 거는 책 받으면 똑같이 옮겨 적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하면 기본서가 끝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서 가지고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끝나고요. 그러면 3, 4월 달에는 요약제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가고 예상 문제니까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그러면 요 시간은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넘어가면 강의 패턴이 확 바뀔 거예요.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답 찾는 방법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 답을 찾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일단 정리하고 학습을 하시고 단 답을 찾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책에 문제 하나도 수록 안 했습니다. 이걸로. 한 문제를 수록하는 정도 이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계속 프린터로 해서 계속 드릴 거예요. 이를 교재화 시켜버리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체로 이걸 못 봐요. 그래서 계속 프린터로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는 지금처럼 기출문제는 지금처럼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요 과정할 때 기본서에 정리할 것 좀 최대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과정에 학습을 하든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내용이 궁금한 게 생기면 이때 강의 가서 한번 그 부분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강의는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그 강의는 딱 한 번으로 끝낼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고 대신 그래서 여기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에 그러니까 개론 전체를 할 건 아닙니다. 전체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할 때 이거는 버릴 거라고 말하고 할 겁니다. 버릴 거는 버릴 겁니다. 단 가져가기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요 강좌는 앞으로 두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뭔가 강의 패턴이 확 바뀔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답 찾는 패턴으로 강의 패턴을 바꿀 거니까 요 과정에서 이렇게 할 때 아마 좀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